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는 주적 개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년 만에 들어온 국방백서에 나타난 주적 개념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의 귀환이라고 제가 이번 주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자, 국방백서, 백서가 뭘까요? 많은 정보를 담은, 그래서 일백백자 써서 백서일 수도 있겠고, 흰 백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흰 종이를 나타내는 백서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서는 제가 말씀드린 백서, 즉 국방백서는 흰 백자를 씁니다. 즉 화이트 페이퍼예요. 화이트 페이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아니면 주제 등에 대해서 쫙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책이 바로 백서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라든가 일반적인 부서에서 모든 주제라든가 모든 사안들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최초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영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죠. 영국 정부가 이제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표지를 흰색으로 했대요. 하얗게 한 데서 이제 화이트 페이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백서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서들은 되게 어때요? 정부 부서라든가 여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무슨 백서 같은 거는 되게 어때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이제 백서라는 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국방백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1967년인데 그때 정책 자료로 발간을 했죠. 국방백서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정책과 국군의 현황, 군사 관련된 모든 사항들, 그 다음에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서 최초에 이제 196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라든가 편제,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보안이 되겠죠. 보안상의 이유로 어때요?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거의 기밀사항 같은 것은 거의 이제 빠지다시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련 근거가 된 것이 1920년, 2020년에 이제 국방백서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들만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적 개념이 등장하죠. 주적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주적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1994년도에 남북 특사 교환에서 막 이제 같이 이제 협의하고 그럴 때 그때 북한에서 굉장히 우리를 얕보는, 대한민국을 아주 굉장히 얕보는 발언을 합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서 사용됩니다. 언제까지? 2000년까지 이제 주적 개념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현재 역대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표기된 것을 살펴보면 1995년도, 그러니까 1995년도에 북한은 주적 개념이 처음 명기됩니다.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94년도에 이제 사건들이니까 95년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적 개념이 이제 처음 명기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누구죠? 대통령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주적 개념이 사용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느슨해지면서 약간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넓게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한 적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써요. 그게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써집니다. 2003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이 주적이다라는 개념이 통용되다가 2010년도에 뭐가 나타납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돼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국민 2명이
저기 이렇게 순직을 했는데 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타나요. 처음에 그때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을 주적해 완전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19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주적 개념이 유지됩니다. 쫙 이어돼요. 유지되다가 2018년서부터 이제 또 없어지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북한과 북한군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주적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22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주적 개념이 다시 부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적 개념이 이제 명칭이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서부터 쭉 경과를 따져보니까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백서의 귀환이라고 제가 한번 초제 제목을 잡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됐다. 이건 여러분들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 그냥 되게 그냥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금년도 2022년도죠. 5월 3일 날 현 정부 대통령께서 이제 110대 과제 중에 이것이 포함 들어가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이제 정신전력 교재가 있는데 군의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의 위협이며 안보 위협이 지속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요. 이런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 공산 정권이거든요. 공산 정권.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들이죠. 그리고 그를 옹호하고 있는 누구죠? 핵심 계층들이죠. 이들이 바로 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들이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국방백서가 1월달쯤에 나올 겁니다. 1월쯤에 나올 겁니다. 1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때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 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한다고 그래서 아마 검토돼서 명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핵과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 최대의 위협이죠. 만일에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한번 쏘아보십시오. 물론 북한 정권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얼마나 크겠어요. 한 발이라도 미사일 날라오거나 핵이라도 한 발이라도 터지면 어때요? 서울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약 3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피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이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위협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시 명기되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통일부는 또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북한이라는 개념을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현존하는 우리의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뭐다? 대화의 동포이기 때문에 뭐다? 대화의 대상이고 우리가 포용해야 할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포용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대변인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맞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어땠어요?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북한을 적으로 지목한 대목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주권, 국토, 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해버렸어요. 주적이 아니라 주적이란 개념 자체. 당시 국방부는 정신전력 교재에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 위협의 대상이라고만 적고 주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정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국민의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루게 하는 국방부에서 그런 개념을 빼버렸어요. 국방부 아니죠. 북한 군은 누구의 군대예요? 노동당의 군대예요.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왜? 근데
말도 안 되는 문구로다가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해외라든가 군 안팎에서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말 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죠. 비판이 아니죠. 팩트죠.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의 영향을 평가를 해보면 정말 어때요? 문재인 정권에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회 심리로 군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때요? 전교조 판쳤죠. 정말 판쳤죠. 민노총 판쳤죠. 사회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 어때요? 정말 판치는 입지를 완전히 향상시키고 기초를 다 제공해줬던 것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학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완전히 와해시켰어요. 교과서까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과서까지 완전히 없애버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상태에 이르게 하게 되었죠. 굉장히 정말 지금 이제 바로잡아가는 중인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선전선동, 즉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국민들을 완전 호도하고 선전선동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을 제공했어요. 북한이 적이냐? 실제 시청 앞에서 김정은 환영식까지 막 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뭐 시위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지금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의 개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자긍심 상실시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한 그 사회 심리가 작용이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만들었었죠. 정말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국민들의 의지를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북한 농권 적이 아니에요. 북한 공산 정권이 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의된 주적 개념을 우리가 이제 주적 개념이 이제 정의됐습니다. 정의됐으면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산시켜야 돼요. 어디에? 교육 현장에. 언론 보도를 시켜야 돼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국민들께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보를 해야 돼요. 기자들 개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팩트, 정말 이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을 해서 정말 팩트를 보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보도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익방송에서도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동포를 제외한 북한 정권과 동조자, 북한군,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자 등 한국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집단들을 주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으로도 제정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때요? 지금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신 나간 교수들이 있어요. 최고의 대학에서 서울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통일의 무용론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그래요. 군대 안 갔다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론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정말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 아직까지도 문화적 심력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우수성이라든가 어떤 정통성 같은 것은 정말 한번 하면 금방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런 것들이 정립돼서 문화적, 심리적으로 정말 적응이 돼서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되기를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주적 게임 같은 것이 정말 잘 만들어졌고 실제 그렇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한 우리 리더의 추진력과 그 다음에 확고한 안보 상태, 실상을 완전히 정립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실제 우리 민족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함께 매진하는 것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